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소설 발췌문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오랜 친구 사이였던 윤진이와 강준영, 이 두 남녀의 관계 변화를 섬세하게 그린 이야기예요. 맞아요. 일본 가나자와에서 큰 지진이 나잖아요. 네, 그 극적인 사건이 시작점이죠. 그 사건이랑 또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교차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엇갈리는지 그런 걸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아마 관계의 그 미묘한 줄다리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재난이라는 뭐랄까 비일상적인 경험이 개인의 내면하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열이나 변화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걸 가져오는지, 또 그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줘요. 특히 그 친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감정의 복잡성, 이게 핵심이거든요. 먼저 그 지진 발생했을 때, 정말 긴박했잖아요. 낯선 곳에서 혼자 그 공포에 떨던 진이. 그리고 또 한국에서 속보를 보고 모든 걸 그냥 제쳐두고 달려가려고 했던 준영이 모습. 네, 그렇죠. 이 극한 상황이 두 사람 관계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글쎄요, 위기 상황이라는 게 종종 관계의 본질을 확 드러내곤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네, 서로의 생사를 걱정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의 깊이,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특히 준영이가 대피소에서 진이를 찾아서 그 고마워 고마워 진이야 하면서 막 안는 장면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단순한 안도를 넘어서 뭐랄까 오랫동안 숨겨왔던 애틋함이 그냥 터져나온 순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이 정말 관계의 전환점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죠. 네, 일상으로 복귀하면서요. 네. 준영이가 유독 진이를 엄청 챙겨요, 세심하게.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죠. 예를 들면 그 순댓국집에서 빈속에 술 마시려는 거 막고 숟가락 먼저 쥐어주고. 네네. 그리고 병원 검진도 계속 가라고 하고 보호자 역할까지 자초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우정의 연장선으로만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행동만 보면 그냥 세심한 배려인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면이요? 네.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이런 돌봄 행위로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행동이 때로는 받는 사람에게는 좀 부담이 되거나 관계의 불균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진이도 약간 그런 걸 느꼈을까요? 네, 진이가 준영이의 그 과도한 관심에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준영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잖아요. 네, 여자친구 있다는 소문. 맞아요. 그걸 진이가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오해가 좀 싹 트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참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진이가 갑자기 일탈을 선언하죠. 혼자 여행 가겠다, 소개받은 남자 만나보겠다. 네, 그 선언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건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걸까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준영이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뭐랄까 서운함.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그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의지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미리 좀 선을 긋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쵸. 일탈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이 안정적이면서도 약간 긴장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준영과의 관계를 좀 재설정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진이 나름의 방식이었을 수 있죠. 근데 이 선언이 준영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완전 예상 바뀌었을 테니까. 그 진이 손목 잡고 막 무단횡단하면서 이런 게 일탈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은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확해요. 준영 입장에서는 진이의 그 선언이 자신에 대한 어떤 거절이나 거리두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오랫동안 친구라는 틀 안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감정이 있었는데 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랑 만나면서 뭐랄까 약간 왜곡된 분노로 표출된 거죠.
오랜 감정이 쌓여서 터진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친구 상욱의 시선이잖아요. 아, 맞아요. 상욱이가 보기에 준영이가 예전부터 진이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암시가 나오죠. 그렇죠. 이 갈등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아하. 그 사건 이후에는 뭐 당연히 두 사람 사이가 엄청 어색해지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진이는 자기 행동이랑 감정 사이에서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준영이는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네,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이가 야근하고 나왔는데 준영이가 회사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문자를 받잖아요. 네, 그 장면이요. 그때 진이가 망설이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이 망설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망설임이야말로 저는 이 관계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오해와 갈등을 겪긴 했지만 서로에게 여전히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라는 걸 뭐랄까 역설적으로 확인한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굉장히 섬세한 감정선하고 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랫동안 친구라는 이름 아래 묻어두었던 감정들, 그리고 사소한 오해나 엇걸림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그 긴장감. 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오랜 친구에게 숨겨왔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시겠어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혹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변화나 그런 선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